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여러분들 책의 160페이지예요. 근데 근해 분리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냥 옆에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 그냥 근해 위치입니다. 위치. 요즘은 위치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근해 분리라는 표현은 조금 아주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제가 수학 배울 때 많이 쓰던 표현이고 요즘은 뭐 혼용돼서 표기하기도 하지만 근해 위치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을 바라보는 입장이 여기 2차 방정식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실근의 개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두 번째는 실근의 부호.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게 실근의 위치. 왜? 뭔 일 있어? 자, 실근의 개수는 뭘 이용해서 구합니까? 저번에 했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냥 판별식 이용하시면 되죠. 판별식 0보다 크면 2개고 0이면 중근이고.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실근의 부호까지 나와 있다. 자, 다시 물어볼게.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뭐지? 판별식이 크거나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까지 이용을 했어야 되지.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은 뭐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지. 그걸 만족시키면 판별식은 자동 만족이니까 그건 식을 2개 이상 작성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이게 제일 중요해. 실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는 왜 가장 중요하냐면 이 위에 2개는 내가 이용해야 되는 도구, 즉 식이 명확합니다.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끝이에요. 근데 실근의 위치는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 자체를 굉장히 여러 개로 작성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고 먼저는 저는 굳이 이렇게는 쓸게. 일반적으로 얘를 가장 먼저 보긴 하셔야 돼. 외워 그냥. 판, 함, 축을 먼저 고려합니다. 자, 제가 줄여서 뭐 이거 선생님들마다 한판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당신들 편한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제가 판함축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 같아? 왠지 판은? 오케이. 판은 판별식. 함은 뭘까요? 함수값. 축은 대칭 축이 되겠지.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참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함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판함축.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고 축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고 함수값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어서 이 세 개를 기본으로 보셔야 돼. 근데 제가 분명히 앞에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라는 표현할 때는 항상 그렇다는 얘기인가? 예외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외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판함축을 가장 우선 고려하셔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오늘 확인을 해보겠죠. 여러 가지 형태를.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책에 이렇게 소개된 내용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방식을 제일 선호해요.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그려질 관계식을 생각. 자, 그럼 제가 먼저 여기 나온 대로 하나 볼게. 기본 원리라고 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부장 표시되어 있고 지금 저는 이 두 번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조건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자, 만약에 여기 두근 사이에 점이 있으면 무조건 한 점당 한 개의 조건이 필요하고 점이 없으면 한 점당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 않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두근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대.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 자, 여기 고교 수학 1학년 때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잘 봐. fx는 0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저는 fx는 몇 차식이야 일단? 2차식이죠. 2차식입니다. 2차식인데 그럼 이 방정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방정식은 y는 fx랑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y는 fx라는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할 테니까. 그럼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지. 그림. 이 방정식의 두근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려면 1을 기준으로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죠. 맞지? 그럼 두근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큰 거지.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뭘 것 같아?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지? 이거만 성립하면 되죠. F1이 0보다 작으면 끝이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일 때. F1이 1에서 함수값이 음수다라고 하면 이 2차 함수가 2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든 1 양옆으로 근이 생길 수밖에 없지. 맞습니까? 이 조건 하나면 끝이겠죠. 이 조건 하나면 끝입니다. 그게 이걸 굳이 문장으로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막 좀 병신 같은 문장이 됐는데 두근 사이에 점이 있으면 한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본이란 얘기야. 기본.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 2번. 두근 사이에 점이 없으면 한 점당 3개의 조건. 그게 파남축입니다. 파남축. 자, 두근 사이에 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두근이 존재하는데 두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 조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는 0의 두근이. 오케이. 편의상 fx의 2차항의 개수는 양수라고 할게. 아래로 볼록. 그럼 그림은 제가 먼저 그리라고 했지. 그럼 fx는 0은 이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 그 교점이 0과 2 사이에 2번 나오면 돼요. 이렇게. 맞지? 그럼 얘는 이 두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없죠. 어떤 숫자 사이에 두근이 있는 거지. 그걸 문장으로 표현했더니 이거란 얘기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조건을 이제 생각해 볼게. 일단 x축이랑 몇 번 만나야 돼? 한 번 이상 만나야 되죠.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중근도 포함이니까. 그럼 판별식 뭐 나와야 되죠? 0 이상. 맞니? 판별식 0 이상 나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파남축이라고 했지. 0과 2라고 위치가 지정이 돼 있잖아.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지려면 그러면 0이랑 2에서 함수값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양수가 나와야만 하지 않습니까? 양수가 안 나오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만약에 0과 2에서 음수가 나온다. 그럼 두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두 번째 함수값 조건이 f0도 0보다 커야 되고 f2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이해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이렇게 그려질까? 혹시 다르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0에서 함수값 양수, 2에서도 양수지. x축이랑 두 번 만나지. 하지만 이 두근이 0과 2 사이에 있습니까? 없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를 또 가늠하는 게 축이란 얘기죠. 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럼? 0초가 2 미만에 있어야겠지. 네, 맞아. 맞지. 자, 그리고 이거 혹시 뭐 중학교 때 배우기도 하지만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여기는 판별식이나 어떤 근해 공식을 작성하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대칭축 정도는 완벽히 외우시오. 이 대칭축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외워. 여기서 항상 완전제곱식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풀기가 버겁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 대칭축 정도는 얘랑 얘만 보고도 바로 가늠하실 수 있어야 돼. 자, 됐죠?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유형이 이제 쫙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1학년 때 나오고 끝이 아니라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데 제일 못해, 이걸 제일 못하고,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굉장히 길게 설명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단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자, 첫 번째, 지금 유형별로 나와 있는 거야. 이 5가지 유형만 출제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5가지가 가장 표준적인 형태라는 얘기고, 첫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fx는 0 이라는 방정식은 얘랑 x축이랑 교점 구하는 방정식인데, 그 교점을 구해봤더니 그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하면 fp가 뭐 나오면 돼? 음수. 이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예시죠. 맞습니까? 두 번째,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q보다 크다. 지금 여기 나온 건 다 2차 함계수는 양수라고 가정했어요. 자, p가 있고 q가 있는데, 그럼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q보다 크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죠. 그럼 얘도 조건이 뭐 있으면 될까? p에서 음수, q에서 음수 나오면 끝이지. 끝입니다. 그게 요거 나온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3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자, 한 근은 PQ 사이에 있고 한 근은 Q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편의상 P보다는 Q가 크다라고 했고, 한 근은 이 사이에 있고 한 근은 Q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이쪽에서 한번 만나고 이쪽에서 한번 만나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는 얘기야. P에선 양수고 Q에선 음수면 되지. 이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래로 볼록이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Q보다 오른쪽에서만 만나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유형을 공부하실 때 두 가지로 분류하셔야 되는데 1, 2, 3번이 한 세트고 4, 5번이 한 세트예요. 1, 2, 3번은 두 근 사이에 무언가 P 혹은 Q가 있는 거고, 얘는 두 근 사이가 아니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얘랑 똑같으니까 저는 4번만 해볼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세 글자 뭐 외워달라고? 파남축. 일단 한 번 이상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되고요. 자, 근데 P보다 오른쪽에서 만나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FP. P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두 개만 만족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두 번 만나고 P에서 함수값 양수지만 얘는 두 근이 P보다 작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방지하려면 축이 P보다 크면 되겠죠. 이게 지금 축이죠, 축. 오케이.
일단 제가 한번 해볼 텐데 뒤에 거는 일단 보지 마시고 기본 문제를 먼저 봅시다. 자, 10-6번.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오면 졸리죠. 자, 그래서 정신들 차리시고 자, 잘 봐.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근이 1보다 모두 크다. 1보다 작다.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건 실근의 개수 문제야, 부호 문제야, 위치 문제야 지금. 문제만 읽더라도 위치죠. 1보다 작냐 크냐 위치를 물어봤잖아. 이건 당연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면 판별식이 뭔지 뭐 이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프 그리셔야 돼. 오케이. 이 관점으로 3학년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이 관점으로. 위치를 물어보면 항상 그래프를 그린다. 자, 그럼 다음 2차 방정식의 왼쪽을 제가 fx라고 둘게. 그럼 이 방정식은 fx랑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이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 그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1번 문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지 지금. 이렇게 그려져야 아니 선생님 두 근이 뭔데요? 여기가 두 근이잖아. x축과의 교점. 자, 그럼 두 근이 1보다 모두 크려면 한판축, 판함축, 나도 헷갈리네. 판별식. 얘가 0 이상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으니까 두 근에는 중근도 포함입니다. 자, 그럼 m은 3 이상이거나 0 이하이거나.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썼으니까 함수값. 1에서 함수값이 뭐 나와야 돼? 0보다 크게 나와야 되지. F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나오겠고. 세 번째, 대칭축. 자, 대칭축은 쟤는 m이죠. 축이 지금 m인데 m이 1보다 커야 되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이 대칭축이. 맞습니까?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동시에.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만족시키려면 3 이상이거나 0 이하이거나. 두 번째, 마이너스 1초과. 세 번째, 1초과. 자, 이거 다 만족시키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3 이상이지, 3 이상.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푸시는 분들 제가 볼 땐 많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는 1번 하면서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아. 이번엔 두 근이 1보다 모두 작대.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이렇게. 그럼 판별식 동일. 그죠? 1에서 함수값이 양수 나와야 되는 것도 동일. 다만 축만 어떻게 바뀌면 될까? 축만 반대로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겠죠, 대칭축이. 제가 2번 바로 푸는 겁니다. 맞아? 자, 그럼 얘도 다시 한번 그려볼까? 판별식은 똑같습니다. 3 이상이어도 되고 0 이하여도 되고, 그 다음에 m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되고.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여기죠. 그럼 마이너스 1초과 0 이하. 맞지? 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바로 그린 걸 읽게.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작다. 자,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와 있는 경우니까 관계식 하나. 자, F1이 뭐 나오면 돼? 음수면 끝이지. 얘는 조건 하나입니다. F1이 음수 나오면 끝이에요. 아까 F1은 이게 F1이었죠? 자,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됐니 그럼? 이게 1번 답, 2번 답, 3번 답. 잠깐만 쉬었다 하자.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 문을 좀 열어놔.